KBO 핫 이슈 한 매치를 한번 살짝 달아보겠습니다. 정말 그 치열해요. 지금은 뭐 어느 단어를 갖다 대도 정말 살 떨리고 매번 그렇죠. 치열한 매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KT하고 이제 기아 주말 3연전에서 대표님 이거 올려주세요 조금씩. 네, 이거. 3연전에서 아니야 이거 그렇죠. 홈팀 이제 KT가 쭉쭉쭉. 시리즈 마지막 날이죠. 네. 끝내기 승리를 통해서 이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위권 순위 싸움이 더 치열해졌고.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날 경기, 그날 그 시리즈에 좀 위험천만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2차전이죠. 30일 경기 때 0대 0으로 이제 맞선 이해 말이었죠. 그때 이제 2사 1삼루에 강민성 타석 때 1루주 이제 장준원이 3루 주자 장준원까지 3루 주자가 3루 주자 윤중규죠. 네, 유중도로 네. 유중규 이중도로 했는데 한준수가 2루를 쌌고 3루 주자가 들어올 때 들어왔죠. 김규성이 던졌죠. 네. 김규성이 홈에 던졌는데 이게 어쨌든 불가피하게 충돌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디오 판독을 KT에서 했고 원심이 유지됐죠. 세이프로. 네. 어떻게 보셨어요, 방송이? 근데 저는 글쎄 이강철 감독이 이제 이야기한 부분은 이게 이제 그 KT 쪽에서는 홈 충돌 방지법이 이제 몇 년 전에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준수가 이제 공을 받고 미리 막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어필을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원심이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약간 장면으로 봤을 때는 한준수 선수가 약간 그쪽으로 공이 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미리 홈플레이트를 막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볼 정도로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심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강철 감독이 그럼 원심이 유지가 된 이유를 좀 심판진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심판진이 뭐 딱히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런데다가 그 비디오 판독으로 인한 그 어필은 바로 퇴장이기 때문에 경기가 또 타이트한 상황이었고 감독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또 감독이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어필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답답한 부분을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영상도 저도 한 그 두세 번 정도 이제 돌려봤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죠.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는 비디오 판독실에서 왜 이게 원심이 유지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그 심판진에게 설명을 해서 그 심판진이 양팀 감독이나 아니면 어필이 들어온 감독 쪽에 설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강철 감독은 답답함을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저도 그때 영상을 봤는데 한준수가 2루에 쏘고 김규성이 잡아서 홈 쪽으로 쐈는데 이게 우타자 배터박스 쪽으로 공이 송구가 날라왔죠. 네. 그러면 한준수는 당연히 그쪽으로 몸을 이동해서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잡아야 돼서 태그를 해야 되겠죠. 네. 저는 관성에 의해서 벌어진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준수 선수가 홈플레이트를 막을 의도가 없었다라고 저는 봤어요. 네, 그 저도 영상. 사실 그쪽, 그러니까 송구가 이제 그쪽으로 그렇죠, 오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근데 당연히 봐봐. 일로 가야 되잖아요. 송구가 이렇게 오는데 네. 공이 오지 않는 상태 여기 저 룰이 있잖아요. 네. 이게 포수는 자신의 공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 그러면 공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주자가 주루를 하니까 이 공이 이렇게 오지만 엉덩이를 쭉 빼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잖아요.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상황은 비디오 판독실에서 판독한 결과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근데 자 이강철 감독이 항의를 했다. 그것도 개연성이 있죠. 그럼요. 당연히 더가웃에서 봤을 때 우리가 중계석에 볼 때나 화면으로 볼 때랑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더가웃에서 사선에서 볼 때랑 그러니 이강철 감독은 당연히 우리 또 이강철 감독 쪽이 더 잘 보여요. 그리고 1루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준수 선수 등 쪽에서 보잖아요. 그럼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유준규 선수가 또 교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진짜 큰 부상 당할 뻔했어요. 정말 어깨 다행이에요. 네. 네. 어깨 나갈 근데 뻔했어요. 이게 진짜. 개연성이 있고 네. 여기에서 진짜 요는 마지막에 그 소통 때문에 이강철 감독도 이제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히 우리도 이제 심판을 존중한다라는 뭐 피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심판진들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친절히 설명을 해주면 네. 사실 이런 일이
이렇게 기사화되거나 그렇지 않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네. 이강철 감독이 봤을 때는 이제 한준수 선수가 이제 홈플레이트, 그러니까 공이 오는 방향은 맞겠지만 홈플레이트를 먼저 공을 잡고 가렸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어필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디오 판독실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냥 공이 그쪽으로 왔기 때문에 한준수가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면서 유중가 들어오는 부분을 막은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비디오 판독이 됐다고 한다면 심판진에게 그렇게 비디오 판독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당연히 그 내용을 그렇죠. 이강철 감독이 어필을 했을 때 심판진이 이거는 비디오 판독에서 정확히 판독을 했는데 한준수가 일부러 다리를 홈플레이트를 막은 게 아니다. 송구가 그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이게 약간 막은 것처럼 보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강철 감독이 답답함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디오 판독실에서도 심판진에게 왜 그렇게 판독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양통 감독이나 어필하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필하는 감독 쪽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이런 오해는 사실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심판진이 확실하게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독실에서 심판한테 이거는 꼭 그 감독한테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정확하게 맞아요. 워딩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래서 해요. 지금 장성희 의원 말씀대로 KBO도 입장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규칙에도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확한 시도 과정에서 주자의 주루를 막게 되는 경우는 주루 방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네. 그건 맞아요. 일단 판독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기서 이제 KBO가 또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심판들 설명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판정과 관련해서 현장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거는 사실 고민할 것도 저는 없다고 그렇죠. 봐요. 기본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네. 비디오 판독실에서 어떤 그 상황을 비디오 판독을 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렇죠. 심판의 원심이 뒤집을 만한 영상이 근거가 있거나. 네, 확실히 않지 않으면 원심이 유지가 된다라는 그쵸. 기본 명령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비디오 판독실에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계속 돌려봐서 이유가 이렇다라고 정확히 나와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심판한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그냥 고스란히 심판 쪽에 내용을 전달을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감독이 원하지 않아도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비디오 판독이 됐습니다라고 그렇죠. 저는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어필을 하지 않아도 왜냐면 그 굳이 어필을 하지 않아도 그 감독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심판이 먼저 가서 이렇게 해서 원심이 유지가 됐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원심이 뒤집어졌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죠. 오히려 이런 그 서로 간의 오해를 쌓는 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네. 달팽이 WY 2421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판독실과 심판과의 이제 소통 부족이 아닌가요? 이거는 표면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뭐 그런 쪽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소통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성희 위원은 가장 기억에 남는 역대급 감독 항의 뭐가 있어요? 저는 그 예전에 그 김문효 감독님이 참외 맞으신 거? 네. 참외? 그- 그때 너 옆이 봤죠. 저는 봤죠. 그 새끼가 이거 그리고 참외 던져가지고 그 백넷 뒤에서 참외 맞아가지고 어필하시다가 그냥 더워서 근데 들어갔거든요. 왜 어필하신 거야? 무슨 일 때문에? 그때는 그게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어필을 그러니까 간단한 어필도 되게 세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심판들하고 약간 기싸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감독들이 되게 간단한 어떤 그 어필할 때는 되게 조근조근하게 조용하게 어떤 그 동작 없이 끝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김은효 감독님은 워낙 사실 체구가 크신 분이에다가 말도 거침없이 하시고 약간 행동도 일부러 좀 겁주려고 심판들한테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간에는 그런 네. 소문도 있었어요. 김은일 감독님 이제 이 배통이 크신 이유는 심판한테 이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많이 드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원래 체구가 크신 분인데. 원래? 네. 근데 최근에도 뭐 연경혁 감독이라든가 뭐 이강철 감독이라든가 이게 배치기 가끔씩 한번 하잖아요. 사실 배치기 원조가 김웅룡 감독님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연경혁 감독님, 그다음에 이강철 감독님 이 핏 자체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 두 분이 공교롭게 한번 근래에 이강철 감독님은 한 2년 전에 맞아요. 한번 배치기를 했고 네.
연경혁 감독은 올 시즌인가 한번 했어요. 올 초에. 근데 이게 참 그 장면을 봤을 때 핏이 좋은 감독들이지만 배치기를 했을 때 심판은 밀리지 않는다. 네. 본인들이 밀린다. 치고 밀린다. 이강철 감독님은 안 밀렸는데 연경혁 감독 뒤로 튕겼어요. 제가 봤을 때. 연경혁 감독이 몸무게가 60kg대라. 그러니까 네. 영혁 감독님 좀 많이 드시고 벌크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영 감독님이랑 식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먹어본 적이 있는데 고기 3접 드시잖아요. 그럼 배부르다 그랬어요. 안 드세요. 소식자. 네, 아, 진짜 소식자. 많이 안 드세요. 네. 정말 많이 안 드세요. 그래도 참 건강하시고 여기 이제 다니 D30님이 김기태 감독님 누군 게 최고라는. 아, 이루 그 잠실에서 근데 김기태 감독이 아주 신박한 항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거 기억나요? 어떤 거예요? 뭐 2루에서 누운 것도 누운 건데 그 백넷 뒤에 선수 놔둔 거예요? 이범호를 포수 뒤로. 푹 나올 줄 알고. 어. 네. 근데 그거를 그때 딱 보고 아 저거는 단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뒤로 빠지면 네. 실점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야구 룰에는 플레이 전에는 다 다 안에 들어가 들어와 있어요. 있어요. 다이아몬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박한 야 그래서 감독의 저는 그것도 기억에 남고 저는 이제 1999년 하나 이희수 감독님인데 네, 네. 그때 아마 심판이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영재 주심이었나? 이영재 주심의 초기 커리어였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대성형이 공을 던졌는데 이희수 감독님 봤을 때는 스트라이크인데 이제 볼로 판정을 한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경기를 딱 넘기고 이닝 교대 시간인데 이희수 감독님이 뭐 누구를 불러요 심판을. 네. 아 근데 심판이 좀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 갑자기 뒤에서 공을 들고 머리를 꽝 대. 근데 그게 그럼 퇴장일 텐데. 그거 퇴장이었어요. 그래서 그죠? 그게 지금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당시에는 그 꽤 큰 일이었어요. 그럼요. 심판 몸에 폭행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위협을 가하거나 네. 일단은 그 물리적으로 터치하면 굉장히 그렇죠, 맞아요.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 이슈가 있고 1999년에는 그 하나이글스가 한 번 딱 우승했을 텐데 이게 방송에 말할 수 없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이슈가 다 액땜을 했는지 너 여기 거미줄을 묻었냐? 뭐 새벽에 어디 숲에 다녀왔어? 아, 집에서 전봇대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거미줄 싸가지고. 그래서 빨리 왔구나. 차도 안 막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낮에 여민으로가 있어야 이런 걸 제어해 주는데. 그러니까 여하튼 감독들 그 항의 기억에 남는 게 참 많고 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명장이죠. 그러니까 바비콕스 감독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퇴장을 일부러 합니다. 500회 커리어 500회 넘는 퇴장. 그거는 이제 선수들이 장성호가 예를 들어서 내 선수인데 심판 판정에 계속 불만을 갖고 있고 어떤 조짐을 보여요. 그러면 감독이 나가서 거칠게 항의하고 맞아요. 퇴장을 당하죠. 그러면서 팀 분위기를 싹 바꾸면서 그 리드를 하는 그런 전략적인 퇴장 그런 거 많죠. 그렇죠. 특히 메이저리그는 최근에도 많아요. 그런 퇴장들이. 그렇죠. 예,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별것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이제 선수가 퇴장 당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감독이 퇴장 당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수가 퇴장이 당한다면 만약에 경기 후반에 그 타순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딱 나가가지고 선수들을 좀 자제시키고 감독이 오히려 세게 그게 낫지. 어필을 해서 본인이 퇴장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어. 예,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독님들이 이제 더가웃에서 이제 계속 서 있으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쉬고 싶다고? 6칠에 되면 퇴장 당하고 감독실에 가서 앉아서요. 쉬고 싶다고? 앉아서 경기 보고 싶다고. 야구 보고 싶다고? 예. 그거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죠. 그거는 그냥 설이지 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닐 거라고 우스갯소리죠. 네. 예. 생각을 합니다.